안녕하십니까. 약속한 수요일이 됐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촬영해서 올릴게요. 보자. 일단 고전 시가 올리고 내일 한꺼번에 다 올리려고 했는데 내일 또 부서 협의 회의라는 하루 종일 하는 회의가 있어가지고 아마 내일은 우리가 못한 문학 정도 올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금요일에는 우리 경험의 멸종 도서 촬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둘 다 올리면 참 좋은데, 그죠? 공부할 시간이 있어서. 그래도 뭐 도서는 우리가 약간 이야기 나누는 건데 혼자 촬영해서 무슨 재미가 있겠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저 고전 씨가 여러분들의 발목을 못 잡게 제가 하나하나 타파시켜 주겠습니다. 정몽주 어머니 작품이네요. 고려시대입니다. 아직도. 이직도 이제 고려시대 사람인데 이 작품이 지어지던 시대는 조선 초입니다. 조선 개국 때 개국하던 그 시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 작품부터 하나하나 봅시다. 까마귀 뭘까요? 까마귀죠. 까마귀. 까마귀가 까마귀 맞나? 불사호는 또 특이하게 나왔다, 그죠? 저번 시간에 시옷 다음에 기억이 나면 그냥 된소리로 읽어라, 그죠? 이것도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냥 된소리로 생각하면 되는데 발음은 둘 다 해야 됩니다. 이거는 특이하죠. 얘랑 다릅니다. 얘는 그냥 읽을 때도 된소리로 읽으면 되는데 얘는 읽을 때 불사 이렇게 읽어줘야 됩니다. 영어처럼 스트라이크. 그래서 모음 앞에 자음이 무리지어 오죠. 중세국어 때는 이런 게 가능했습니다. 불사. 싸우다. 싸호난 싸우는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이 부사가 웃긴 게 이제 제일 대표적인 단어가 쌀입니다. 쌀. 우리가 먹는 쌀. 붓쌀이었죠. 그래서 조 더하기 붓쌀이었던 거야. 그래서 둘이 합쳐지면 뭐가 됩니까? 좁쌀. 좁쌀 이렇게 되는 거죠. 찰지다의 찰 더하기 붓쌀 이렇게 하면은 비읍 때문에 리을이 탈락하고, 리을 탈락 배웠죠. 느부시오 앞에서 리을 탈락, 찹쌀 이렇게 되는 거죠. 웃긴다, 그죠? 어쨌든 이제 읽는 법 배웠습니다. 까마귀 싸우는 고래 꼴짜기에 백로야 가지 마라. 자, 대립되는 시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찾았어. 까마귀라는 애가 나오고 있고 딱 봐도 부정적인 놈이죠. 새까매. 대표되는 색채 흰색 백로 색채 대비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둘이 대립되는 시어로 시상을 전개한다. 맞습니다. 대립되는 시어로 시상을 전개한다. 맞지요. 그리고 둘이 색채 대비 이루어집니까? 예. 색채 대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가지 말아라 그러네요. 가지 마라. 정몽주 엄마가 정몽주한테 하는 이야기겠죠. 누구한테? 그러면 정몽주가 백로다, 그죠? 백로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보통 상징이 되는데 지금 자기 아들이니까 당연히 긍정적일 때겠죠. 고고한 선비. 아주 고귀한 선비. 부정적일 때는 당파 싸움하는 양반들. 당파 싸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성낸 까마귀가, 성낸 까마귀 얘네죠. 부정적인 애들. 까마귀가 너의 그 흰빛을 흰빛잘 되고 있죠. 세원하니 시샘하나니 되고 있습니다. 요 표기는 18세기 때 표기네. 그죠? 불사가 있다 보니까 16세기 말, 17세기 초인 것 같습니다. 원래 우리로 이렇게 적으면은 흰 빛이잖아. 그죠? 흰 빛을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지금 이상하게 적혀 있죠. 옛날에는 받침으로
가나 다라 마 바 사 꼭지가 달린 이형입니다. 요렇게 8개만 쓸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전화가 오면 어떡해. 잠시만. 네, 기파랑입니다. 네, 네네. 네, 어머니. 네. 네. 어머니 시험비 변경이죠? 어. 네. 어머니 저 이거 본사래 가지고 258에 6,800번으로 하시면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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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에 6,800번입니다. 네. 학부모님 전화를 해가지고 막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 8개로만 받침을 쓸 수 있었어. 고등학교 1학년 되면 배웁니다. 팔종성법이라고. 종성은 받침이죠. 팔종성법. 우리가 자음 순서 정할 때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 타파하 의해 이러잖아. 그치? 이 가나다라 마바사가 앞으로 나온 이유가 받침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을 순서를 앞으로 당긴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치읓은 못 쓰죠. 받침으로. 그래서 흰빛 요래 쓴 거야. 근데 발음을 할 때는 흰빛을 이래 발음되잖아. 또 적어주는 거죠. 흰빛철. 그래서 받침에 쓰고 발음대로 또 쓰고 이랍니다. 2번 쓴 거죠. 이걸 이제 거듭적기라고 하는데 요런 게 있다 정도만 합시다. 고등학교 1학년 되면 배웁니다. 자, 성냉 까마귀가 흰빛을 세오나니 시샘한다. 시샘하나니. 청강 맑을 청자죠. 맑은 강의 쪼이 깨끗이. 이때 듀오타도 있었습니다. 듀오타 2가지가 있습니다. 좋다는 깨끗하다. 듀오타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좋아하다. 이거죠. 그래서 청강에 깨끗이 씻은 뭘까요? 씻은으로 바꿔서 생각해보고 요거겠죠? 씻은. 자, 청강에 좋은 물에 깨끗이 씻은 몸을 더러힐까 하노라. 더럽힐까 두렵구나. 뭐뭐노라는 감탄형. 그래서 이 까마귀는 뭡니까? 야, 우리 고려를 뒤엎자. 응? 우리한테 협조해. 조선 세우자. 라고 하는, 그죠? 태종 이방원, 그죠? 이성계 물이라고 보면 되죠. 이성계 쪽. 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예 어울리질 말아라. 라고 엄마가 이야기를 하고 있네. 그러네. 그죠? 자, 까마귀 싸우는 꼴짜기에 백로야 가지 마라. 성인한 까마귀들이 새하얀 너의 몸빛을 보고 시기하고 미워할 것이다. 맑은 물에 기껏 깨끗이 씻은 너의 결백한 몸과 마음을 더럽힐까 걱정되는구나. 어울리지조차 말라네. 의심받는다 그러네. 자, 고려 말 무슨 상황입니까? 그죠? 권문 세족들이 고려를 어지럽히고 있었죠. 이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 누가 들고 일어났습니까? 신흥 사대부. 권문 세력 쪽에 그 유명한 장군이 있죠.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이 장군 이름 뭐지? 검색해볼게요. 헤이 구글. 헤이 구글. 촬영 중에는 구글이 작동 안 하나? 헤이 구글. 작동 안 하는 듯한. 헤이 구글. 생각이 났습니다. 헤이 구글 하다 보니. 최영 장군. 그죠? 최영 장군. 그래서 신흥 사대부들도 자기도 무력을 갖춰야 되잖아. 그래서 새롭게 등장하는 인물 누굽니까? 이성계를 데리고 왔죠. 이렇게 견제만 할 줄 알았는데 쭉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을 통해서 쭉 다 처리를 해버렸죠. 그럼 이쪽이 이제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급진 쪽, 하나는 옹건.
고려를 유지하면서 더 좋은 나라로 만들자. 무슨 소리냐? 이성계를 왕으로 세우자. 여기에 그 유명한 정도전, 여기는 정몽주죠. 둘이 같은 데서 공부하는 거죠. 동기들이죠. 그죠? 알고 있다시피 선주교에서 그죠? 태종 이방원에 의해서 암살되죠. 그죠? 고려 말기에 이르러 국운이 쇠퇴하자 신진 사대부들은 새로운 왕조를 세우려고 급진파들이다. 그죠? 고려의 신하들은 고려 왕조에 대한 지조를 지킬지, 온건파들 새로운 왕조를 섬길지 급진쪽. 고려 말기에 그죠? 놓이게 된다. 고려 말기에 이러한 그죠?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인 신하들의 고뇌가 드러나 있다. 이 시기에 신진 사대부는 고려 왕조를 유지하면서 계획을 추진하고자 하는 온건파, 고려 왕조를 부정하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자고 하는 급진파, 정몽주는 온건이죠. 온건개혁파에 속했다. 결국 고려 말 신진 사대부는 이성계를 비롯한 신흥 무인 세력과 연합하여 조선을 건국해버리죠. 급진파는. 이 시조는 정몽주의 어머니가 아들을 걱정하면서 지은 작품이다. 초장에서 화자는 백로에게 까마귀가 싸우는 꼴짜기에 가지를 말하고 당부를 하는데, 고려말 상황을 고려할 때 까마귀는 조선 개국을 추진하는 이성계 일파, 백로는 고려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을 나타내는 말이다. 정몽주가 정치적 적이었던 이성계의 문병을 가던 날, 문병 갔다 오다가 죽었잖아. 그죠? 물론 이성계가 노린 건 아니죠. 그래서 이성계가 엄청 화를 냈죠. 태종 이방원한테. 그래서 이방원이 조선 개국에 큰 지대한 영향을 그죠? 많이 줬는데 왕위를 안 넘기려고 하다가 왕자의 난들이 일어났죠. 그런 거는 이런 거 있죠. 그죠? 왜 내 친구 정몽주를 죽였느냐. 말리며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시조는 노래라고 했죠. 저번 주에. 정몽주는 결국 노모의 말을 듣지 않고 병문안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선주교에서 이방원이 보낸 자객에게 피살된다. 정몽주의 노모가 타계한 후 선주교 옆에 노모의 비석을 세웠는데 그 비석은 항상 물기에 젖어 있다고 한다. 눈물인갑다. 그죠? 자,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초장에서 색채 대비 이루고 있죠. 까마귀하고 백로, 대조적 이미지. 부정적, 긍정적. 까마귀는 부정적이죠. 까마귀가 상징하는 것, 더러운 것, 나쁜 무리, 간신배, 변절자, 이성계 무리, 이성계 일파. 이렇게 하면 되겠죠. 배경 지식을 참고하여 까마귀가 상징하는 거, 그대로 배경 지식을 참고하면은 이성계 일파. 백로는 긍정적. 백로가 상징하는 것은 순수, 착한 무리, 군자, 충신. 그죠? 배경 지식을 참고하면은 백로가 상징하는 인물 구체적으로 정몽주.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요런 해석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고, 배경 지식을 참고해서 찾아내는 것은 좀 부차적인 거죠. 이걸 더 잘해야 됩니다. 흰빛이 상징하는 것은 나라에 대한 지조와 절개, 충 이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백로의 흰빛을 시기하는 주체는 성난 까마귀, 맑은 물, 군자의 오른 길. 이건 우리가 어떻게 알아? 선비의 길이겠죠. 배경 지식을 참고했을 때 이 시의 화자는 누굽니까? 정몽주의 어머니. 초장에서 화자가 백로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은 가지 마라. 그죠? 어울리지 마라 이거죠. 배경 지식을 참고하여 이 시조의 화자가 이와 같은 시조를 짓게 된 이유를 당시 고려 말의 정치 상황과 연계하였으면 이제 이런 서술형, 논술형을 잘 써야 된다. 그죠? 자기 아들이 이런 간신배 무리들하고 어울려 다니기를 원하지 않는 거죠. 그죠?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세력을 경계하고 어울리지 마라. 이거죠. 이런 거를 논리적으로 잘 적어야 이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죠. 시대가 바뀌었어. 이직 참 좋은 내용입니다. 똑같이 까마귀와 똑같이 백로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상징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요번에 백로는 하얀 척하는 위선자입니다. 당파 싸움은 아니고 위선자. 겉으로는 흰 척하면서 속은 시커매. 까마귀 검다하고 백로야 웃지 마라 비웃는 거죠. 둘 다 뭐뭐 하지 마라 라고 하는 형식이 똑같죠.
이게 상호 텍스트성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 가서 배웁시다. 서로 연관 있는 작품들입니다. 왜 비웃지 말합니까? 겉이 아까 이야기했죠? 겉이야. 근데 얘는 받침으로 사용이 안 되죠. 그래서 시옷으로 썼다 이거지. 근데 발음 치로 나잖아. 그죠? 국어화돼서. 그래서 겉이 이렇게 적어준 것 뿐입니다. 겉이 새까만들 속조차 검을 쏘냐 서리법 안 껍다 이거죠. 겉은 검은 것 같지? 아니야. 속은 하얘. 아마도 겉은 희고 속 검은 겉은 핸드 아닙니다. 의조명사입니다. 속 검은 겉은 요거 된소리를 읽으면 된댔죠. 너뿐인가 하노라. 그죠? 어디 위선자가 이라고 했습니다. 이직이 개국 공신이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저 고려 왕조를 배신한 이 간신배 배신자 뭐 이렇게 하는데 이야기하죠. 솔직히 너희들은 겉으로 흰 척하지만은 너희들도 관직 주문 할 거잖아. 이런 간신 뭐냐 겉과 속이 다른 놈들 이런 내용들이죠. 그죠? 겉표 속리 겉과 속이 부동 같지 아니한 것을 비판하고 있죠. 내가 볼 땐 자기 변명인 그런 작품이기도 한 것 같다. 그죠? 배경 지식을 볼까? 나의 작가 이직은 조선의 개국 공신이 자신을 비난하는 고려 유신들, 고려의 끝까지 충성한 남은 신하들. 백로에 빗대서 겉으로만 고고한 척하고 유교 이념에 얽매인 채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을 한다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을 백로와 대조되는 검은 까마귀에 비유함으로써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 내를 까마귀라고 놀려? 나는 속은 하얗다 이거지. 나는 왕을 섬기지 않는다. 백성을 섬긴다. 백성을 위해서 난 조선 세웠다. 뭐 이런 논리죠. 이처럼 고려 말에 창작된 시조들에는 기울어져가는 고려의 국운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현실을 대응하는 신화의 모습들이 반영되어 있다. 부패한 권력층을 비판하며 국운을 걱정하는 신화가 존재했으며 대표적인 게 큰일 났다. 또 기억 안 난다. 헤이 구글. 진짜 촬영 전 작동 안 하는가 봐. 직 아닌데 외자거든. 큰일 났네. 기억이 안 나. 뭐지? 네이버 라인이고 메일이고 네이버 없어. 이건 뭘까요? 완료된 페이지입니다. 까마귀 싸우는 꼴이 아닌데 그 작품이 백설이 백설이 자자죠. 이색 목은 이색. 큰일 났다. 진짜 치매가 오고 있는 것 같아. 목은 이색. 이런 사람들 국운을 걱정하는 신학. 구름이 백설이 잦아진 골짜기에 구름이 멀래라 하면서 구름을 이성기 일파에 빗대서 비판하는 그런 작가였죠. 새로운 국가를 세우려는 움직임. 정도전 아까도 이야기했죠. 지조와 절개를 지키고자 하는 신하들과 얘가 모곤이색, 정몽주, 야은길제, 고려 말의 삼은이라고 했죠. 목은, 포은, 야은 이래가지고 지조와 절개를 지키고자 하는 신하들이 있고 조선 개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정도전 같은 신하들도 있었죠. 여기 나오는 이직도 있고
자, 창조적으로 표현한 까마귀. 보통 까마귀가 부정적이고 백로가 긍정적인데 여긴 뒤바뀌었다 그죠? 까마귀가 긍정이고 백로가 되고 있죠. 부정적이죠. 그래서 창조적으로 표현하였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네. 이 시조의 화자는 누구인가? 고 조선 개국에 참여한 고려의 신하. 초장의 까마귀는 조선의 개국공신. 백로는 고려의 신하. 겉과 속이 다른 존재 다 됩니다. 이래서 사용된 표현기법 서리법. 대답이 필요 없는 질문. 이 시조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난 상황은 백로가 까마귀를 비웃고 있다. 여기서 웃다는 비웃다였죠. 가오와 나의 배경 지식을 참고하여 이 시조에 나타난 상황을 당시 역사적 배경과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쓰면 고려의 신하들이 조선 개국 공신들을 비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까마귀는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긍정. 까마귀가 긍정. 백로가 부정. 앞에 거랑 뒤바뀌었다. 그죠? 겉은 검지만 양심은 올바른 존재. 속은 하얗다. 그죠? 까마귀. 겉은 이지만 양심이 올바르지 않은 표리부동한 놈. 백로. 이 시조에서 시적 화자는 자기가 누구래? 까마귀. 이 시조를 지은 이유는 자신의 정당화? 그렇죠. 조선 개국에 참여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이다. 자, 둘 다 평시조입니다. 이것도 평시조, 얘도 평시조. 제재는 까마귀, 백로 똑같네. 까마귀, 백로. 교훈적 돌려서 표현한다. 이솝우화처럼 동물에 빗댔죠. 세상을 경계하라. 경세적. 세상을 경계. 자, 나쁜 물이 어울리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 마라. 이랍니다. 까마귀와 백로를 각각 소인배, 까마귀, 대인, 백로. 유교 경전에 나오는 겁니다. 군자는 대인이요. 그죠? 소인배 할 때 그 소인. 교훈을 담고 있는 경계가다. 작가는 정몽주 어머니, 연대는 고려말. 풍자저 그죠? 비판 정신 담고 있죠. 표리부동 겉과 속이 다른 것에 대해서 그죠? 경계하고 자신의 결백을 표현합니다. 서리법과 풍자 비판이 더 맞겠는데 어쨌든 풍자 화자의 결백을 드러내더라. 작가는 이직, 연대는 고려말 조선종. 자, 가는 절개를 지키던 정몽주가 정적인 이성계의 문병을 가던 날 그의 어머니가 간밤에 꿈이 흉하니 가지 말라고 아들을 말리며 불렀다는 노래다. 결국 엄마 말 안 듣고 갔다가 난리가 났네. 그죠?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이 틀답니다. 흰빛은 절개를 상징한 가장한 나쁜 마음 아니죠. 그거는 나시에서고 가에서는 정몽주 어머니 시조에서는 진짜 지조와 절개가 맞지요. 띡. 백로는 절개를 지키는 정몽주. 가지 마라. 병문안 가지 마라. 성낸 까마귀는 정적인 이성계의 무리. 맞습니다. 몸이 더럽힐 것 같다. 흉한 일 당한다. 가지 마라. 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정몽주 이때 가가지고 이방원이 그죠? 회유하는 시조를 씁니다. 그죠? 뭐라고 했냐면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면서 만수산 드렁치기 얽어진들 또 어떠하리 우리도 이와 같이 얽어져서 백년을 누리자 우리 편 되라 라고 하는 그런 시조를 쓰니까 정몽주가 이 몸이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 진흙입니다. 진흙이 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양한 고려 왕조에 대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이시랴 서리법 없단 말이죠. 나는 너희랑 같은 편 안 해. 나는 뭐 할 거다. 일편단심 지조와 절개를 지킬 거다 라고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방원이 태조 이방원이 죽여준 것 같습니다. 자, 가와 달리 보기에는 공간의 이동 없습니다. 가와 달리 보기에는 영탄적 표현 있는데 쌤 서리법이잖아요. 서리법도 영탄법입니다. 영탄적 표현에 해당됩니다. 근데 답이 2번이라고? 이게 2번이 아니라고? 엉터리네. 달리니까 가에도 있는 거 아니야?
가해도 있고, 가해는 대놓고 영단법이네. 그죠? 둘 다 있어서 그렇습니다. 둘 다 영탄적 표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띡. 보기와 달리 가에서는 성경 구정, 경치를 먼저 제시하고 정서를 나중에 제시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둘 다 경치 제시는 하지 않습니다. 보기와 달리 가에서는 시적 대상의 감정이입, 둘 다 감정이입 없습니다. 둘 다 없습니다. 보기와 달리 가에서는 대조적 의미를 드러내는 까마귀, 벌스, 백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죠? 정답 5번. 2번에 낚일 뻔했다. 그죠? 3번.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의 백로는 순결이라는 관습적 의미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백로가 나쁜 놈입니다. 나에서 까마귀는 겉과 속이 동일합니다. 그렇습니다. 까마귀는 불길한 게 아니고 긍정적이죠. 3번 띡. 4번 대조와 서리의 표현. 대조는 까마귀하고 백로가 대조될 거고 서리법 아까 있었고. 자, 백로하고 관계된 것은 표리부동. 예. 여러분들 고사성어 열심히 외우는 이유 중에 하나죠. 이런 거 잘 알아둬야 됩니다. 그 표자, 송리자 둘 다 오더이자가 있죠. 옷 바깥이란 뜻이고 옷의 안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겉과 속. 선생님 오더이자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하고 여기 밑에 오더이자가 붙은 거죠. 여기도 마을리자 딱 쓰고 오더이자 쓰고 있죠. 하나 더 그랬네. 마을리 하고 오더이자가 붙어있죠. 이 밑에 붙어있습니다. 4번 가와 나를 비교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와 달리 나는 표리부동 자세 비판하고 있죠. 가와 나에서 모두 화자가 까마귀를 부정적인 대상으로 보는 건 말도 안 되죠. 가에서만 그렇습니다. 가와 나는 모두 화자의 시적 대상인 백로에게 말하는 형식. 이런 거 고등학교에서 엄청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화자의 독백이냐, 어떤 대상에게 말을 건네냐, 아니면 티키타카 하면서 대화체를 아예 쓰느냐, 이런 거죠. 특정한 종결음이 뭐뭐 하노라, 들어일까 하노라, 그죠. 나에서는 뭐가 있지? 뭐 너뿐인가 하노라, 더러일까 하노라, 그죠? 특정 어휘를 종결어미를 사용하여 시적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까마귀와 백로의 대조적인 색채를 시적 발상의 구조 둘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나가 좀 더 참신했다는 점. 여기까지 끝. 다음 주에 또 시조 2편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유튜브에 올려놓겠습니다.